예, 제가 오늘 아침에 제 지인이 전화를 두 통 받았답니다. 그 지인은 이제 그 60대 후반, 70 접어드는 그 연배에 계십니다. 그런데 황 소장이 이준석이를 좀 지켜보면 될 건데 왜 비판하는가 하는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좀 분노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정작 2030이라는 세대, 흔히 조중동이 MZ세대라고 오늘은 조선이 신문에 그림까지 그려가 일러스트까지 그려가지고 이 청년들 세대들이 마치 이준석을 중심으로 파리 혁명하듯이 주거라든지 공정 일자리를 놓고 들고 일어났다. 연금개혁도 주장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주변에서 이준석 현상에 열광하는 청년 2030을 한 명도 본 적이 없고 제 주변에 사람들도 똑같이 말을 합니다. 지금 정작 이준석 현상에 열광하는 것은 이 60, 70대 노장년층들이 이준석 현상에 열광하고 있어요. 문가리한테서 권력 뺏어다가 정권 갖다 줄까봐. 근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하나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압구정동에 살거나 강남에 사는 그야말로 상류층으로서 은퇴해서 살고 있거나 지금도 부동산 등을 하면서 사는 분들은 이준석 현상에 열광할 수 있어요. 왜? 이준석은 그야말로 기득권의 상징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노장년층들은 이준석류의 저런 기득권의 떨거지, 기득권이 낳은 앞잡이죠. 저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 정신 차려야 돼요. 적어도 강남에 사는 60대, 70대가 이준석에 열광하는 것은 그들의 이익에 복무하기 때문에 그건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신이 그러지 못하면서 지금 공공 일자리에서 25만 원, 40만 원 받으면서 살고 생활비도 부족해서 70, 60 말에도 일하시는 분들이 이준석에게 열광한다면 이 사람은 뭔가 많이 잘못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준석이가 김종인식 규제에 동의 안 한다며 기업 규제 3법 등 김종인식 경제민주화에 동의하지 않는다 해서 갱년계가 덜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준석이는 어제 공개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종인식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다. 경제민주화가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분배를 담당하는 주체가 시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국회가 지난해 기업규제 3법을 논의할 당시 김종인이 법안을 추진하는 여당에 동의하는 의견을 냈던 걸 정면으로 다르게 입장을 밝힌 겁니다. 여기서 저는 김종인이 옳다거나 이준석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준석이 되고 난 뒤에 해야 할 말과 절차의 순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일성으로 기업에 대해서 우호적인 발언을 하고 있어요. 기업에 대해서 우호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나라에 이 정경련 그리고 경총 등으로 상징되는 기득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도 옳고 저는 기업이 주장하는 내용들도 상당히 반영해야 되지만 지금 이런 부분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기득권적 위치에 서서 무조건 그들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법을 갖다가 그들에게 불리하면 만들지 말고 유리한 법만 만들으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준석이 기업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고용을 창출하고 그리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이런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밀겠지만은 기업이 탈법을 하거나 불법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규제도 필요하다는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친기업이 높았겠습니까? 반기업이 높았겠습니까? 문도 반기업 하는 척 하면서 친기업 하잖아요. 이종이 8.15 풀어주는 거 보면 모릅니까? 그래서 온 나라가 친기업 분위기예요. 반기업 하는 거는 좀 뜯어내려고 가끔씩 반기업 하는 척 쇼하지요. 이 이준석이 되자마자 저야 경제 모릅니다.
그럼 모르면 좀 배워서 양면을 바라보면서 신중하게 말을 해야 돼요. 정말로 기업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려 하면 외국으로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기업의 리쇼링을 위해서 지금 과도한 정치 노조 부분에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또 기업의 땅을 갖다가 이 진짜 기업 활동을 하는 데는 땅을 갖다가 규제를 완화해서 제공을 하겠다. 그리고 기업에 있어서 정말로 이 성장성이 있는 기업에는 자본을 국가가 대주겠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창업보육센터 같은 거를 짓고 지원을 해주겠다. 사무실 공간도 지원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야지 그게 아니라 아예 그냥 기업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할 소리를 일방적으로 말해버리면 저건 저 스스로 기득권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하나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모든 절차와 모든 순서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준석이 해야 할 말의 절차와 순서가 있는데 친기업 발언을 저렇게 앞서서 하면 앞으로 이준석이 주머니에 여러 가지 지원들은 들어오겠죠. 그렇지만은 아마 이준석이 기득권을 얻고 뭔가를 더 큰 욕심을 감히 꼴값 사납게 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차나 모르는 거는 세상이 얼마나 반기득권으로 변하고 있고 그 분노가 얼마나 심화되고 있는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준석은 아마 우리 혁명 21이 주장하는 이 가치와 서포 15조의 가치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해도 못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넷플릭스에서 볼 수도 있는 트루먼 쇼라는 영화가 있지요. TV의 리얼리티 쇼, 한 사람이 살아가는 일상을 24시간 보여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짐 캐리가 주인공인데 자기는 자기가 정말 정상적인 이 세상의 주체로서 살아가는 양 생각했는데 어느 날 자기 앞에 비현실적인 일이 벌어지고 나중에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고 결국 트루먼은 지금 자기를 둘러싼 세계가 거대한 세트장이고 자기는 이 TV쇼의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자, 트루먼 쇼라는 부분이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진실이 과연 진실인가? 라는 이야기를 던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로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정치는 진실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미디어는 진실입니까? 언론이 진실입니까? 황장수는 유령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여러 군데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일선의 기자들이 황장수라는 이런 혁명20이라는 데 대해서 기사를 써서 올려도 위에서 다 커트된다. 보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황장수가 이야기하고 혁명21이 이야기하는 세상은 그건 차단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차단당하는 위험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제 서포 15조에 어디에 국가를 전복할 만한 위험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결국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듣고 보는 거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의해서 보도록 지금 장난을 치는 겁니다. 이준석에게 돌풍이 일어났다. 세대 교체의 돌풍이다. 받아들여라고 이야기합니다. 3월 21일쯤 갑자기 왜 빅데이터에서 이준석이가 열광이 되고 그리고 이준석이 바람이 불었는가? 누가 그 바람을 갑자기 일으켰는가? 진짜 이준석 돌풍이 있었다면 작년부터 이준석이 주목받는 인물로 빅데이터 상에서 나타나야 되겠죠. 구글 트렌드 등에 나오는 빅데이터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3월 말에 갑자기 올라가요. 이준석의 대표 출마를 저으면서 그러면서 세대 교체를 말합니다. 지금 2030 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사무실에도 2030 3명이나 있어요. 당과요. 근데 거기에 애들한테 물어봐도 도대체 이준석이라는 자에 대한 세대 교체의 희망 그리고 기대 등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다 그래요. 집집마다 가서 자식들 잡고 물어보세요. 이준석이에 대해서 2030이 엄청난 지지를 보내고 열광하는가? 정작 열광하는 거는 6070이에요. 일부 50도 있고.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트루먼 쇼처럼 이준석 쇼에
불을 땡기니까 그 쇼에 대중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보수 대중들. 특히 보수 정당에 가장 많은 관심과 그리고 충성도를 보이고 있는 50대 후반, 60대, 70대의 보수 대중들이 열광하면서 정권을 찾아오기 위해 세대 교체를 해버려야 돼. 그러면 정권이 넘어올 거야. 자, 여러분, 나라 물어봅시다. 아무런 시대 정신도, 아무런 이 시대에 대한 고찰도 없는 젊은 이 쇼맨 하나 내세워서 정권을 찾아온다고 당신들의 삶이 나아질 거라 보십니까? 시청자한테 손가락질 한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있는데 6년 동안 이 방송을 그렇게 보고도 내가 손가락질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방송 보지 마세요. 내가 보지 말라 하지 말라고 하는 방송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거대한 이 리얼리티 쇼에 쏟고 있다. 황교안이라는 그야말로 허접한 연설도 안 되고 철학도 안 되고 그야말로 공무원형 인간, 이런 자가 당대표로 와서 총선을 그렇게 쏘아가지고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망했으면 정신을 차려야죠. 그런 자에게 쏟고 망하고 난 뒤에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 다음에 김종인이가 무슨 당을 계획해 줄 거라고 그랬습니까? 이 방송 같이 하던 사람도 김종인이 비판한다고 같이 방송하다가 떠났죠. 그래, 그 김종인이가 뭘 했습니까? 웃기는 이야기죠. 김종인이는 솔직히 말하면 이해 타사만 맞으면 악마하고도 손잡을 수 있는 정치 기술자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양심이 없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철학과 가치관이 없이 부하내동하는 걸 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유튜브라는 것은 거의 하자들입니다. 대부분이. 정치적인 의식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좀 약간의 정치 사회과학에 대한 공부도 되어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방송 열어가지고 대중들의 구미에 맞게 춤추고 쇼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열광합니다. 당신들이 지금 보고 즐기고 있는 거는요, 이준석이라는 짐 캐리 대신에 트루만 쇼 대신에 새로 개장한 이준석 쇼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쇼가 지속돼 봤자 설사 그 쇼로 시청률을 올려서 정권을 찾아와 본들 당신들 삶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까? 자, 지금까지 당신들 삶이 변화오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20년 전, 30년 전과 지금의 당신의 삶을 보세요. 정말 이 삶이 너무 편안해서 하루 종일 어디 가서 밥을 먹을까? 오늘 어디 쇼핑 좀 할까? 그리고 어디 가서 좀 재밌는 소일거리를 보낼까라고 걱정하는 사람, 즉 돈 걱정 없는 분들 빼고 나머지 60대 후반 70대에도 노동일에 종사하는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들으세요. 당신들의 삶이 정권 교체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목표가.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권을 교체하면서 당신들의 삶, 당신들의 자녀의 삶, 당신들 손자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세상으로 바뀔 수 있도록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지금 이 사회는 온통 여야가 싸우는 것 같지만 기득권 쇼만 하고 자빠졌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뭡니까? 안 내잖아요. 동의서를 안 내잖아요. 정말로 이준석이가 개혁을 하겠다면 민주당이 권익위원회 조사를 받고 12명이 지적됐잖아요. 자, 국민의힘은 더 많을 거예요. 왜? 원래 이 사회에 투기꾼 하던 사람들이 많은 정당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을 받아야 된다고 내야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권익위원회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요. 거기에다가 진짜 계획을 하겠다면 지가 코인 통해서 얼마 벌었는지 대표 재산부터 먼저 다 공개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 적어도 이것이 진정한 세대 교체이자 계획이지. 지 스스로가 코인에서 얼마 벌었나면 좀 벌었다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사기 도박에서 돈 딴 대표를 놓고 저당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금 제출하겠다 해놓고 부동산 조사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조사할 권한도 없는데 감사원에서 받겠다고 헛소리 하다가 지금 동의서도 안 내고 있어요. 웃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준석이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동의서나 내라는 겁니다. 왜 저당이 부동산 투기꾼당이냐? 권익위원회 조사를 받아보면요, 알 수 있을 거예요.
쇼는 오래 못 간다. 알겠니?